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도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지수가 나빴다라고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텀을 지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음봉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조금 더 가까이 본다면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5일선을 지켜주는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방향성을 보셔야 될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힘든 구간에서는 그냥 일단은 결국은 도래할 일정이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르진 않겠지만 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은 소외를 받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사야 되지 않는가 라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정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뉴스를 보시면, 먼저 이강재 의원이 27일 대선 출마를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강재 의원 테마주인 한일사료, 손오공 등이 있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계 등판에서 6월 초 현충사에서 출사표라고 나오죠. 6월 초 현충사라고 본다면 결국은 6월 6일 현충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게 되겠고요. 사실 윤석열 테마주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날만은 윤석열 테마주들이 다 오를 것이라 보고요. 오늘 봤던 종목 중에서는 효성 OMB라는 종목이 그래도 장 후반에 올랐죠. 이유 없는 흐름이었는데 혹시 이런 종목에서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윤곽이 나온다, 인수가가 5조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네이버가 들어오니 롯데가 들어오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 대장은 역시나 한국 맥널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본 입찰인 거지 이걸로 갖다가 그날 결정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일, 뭐 6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요일이니까 6월 7일 날 윤석열 테마주가 오른다면 6월 8일 날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입니다. 예스24가 관련주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과거 뉴스긴 한데 2010년 5월 10일 뉴스입니다. 여기 나오면은 7월 코스피 입성 전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왜 이걸 6월이라 보느냐라고 하는데 4월 15일 날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2달 안에는 예비 심사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6월 안에, 결국은 6월 15일 이전에는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스피 상장까지 거의 뭐 한 달 안에는 상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5일 전후로 이 예비심사 청구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겁니다. 현재 주가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흐름이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어떤 장외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싼 종목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월 16일, 15일 전후로 한번 큰 슈팅이 나주고 그 다음에 뭐 우상향을 하다가 실제 7월 카카오뱅크가 입성하기 전부터는 이제 거의 고가를 찍지 않을까라는 종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6월달 말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임시국회입니다. 우리 관련 테마주로는 프롬파스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4월 27일 세종의사당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국회로 미뤄졌다고 하겠고요. 당대표가 뽑히고 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국회의사당, 세종시 국회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거고요. 물론 이게 6월 임시국회 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결되면 제일 좋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후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이걸 따라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 바텀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모아가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6월 말에 하나 외국 쪽에서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가 있는데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이게 5월 20일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나왔던 뉴스고, 6월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IPO 신청 서류를 공개한다. IPO를 한다는 게 아니라 6월 중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공개에 대한 신청 서류를 공개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로빈후드는 3월 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냈습니다. IPO 신청을. 그래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질 거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뱅크랑 같은 개념입니다. 예비 신사 청구가 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 상장 전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토스증권이죠.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 한국판 로빈후드를 표방하고 지금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로빈후드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토스증권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증권 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관련주로서는 줌인터넷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이랑 줌인터넷이랑 한국판 로빈후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MTS 테크핀 증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인터넷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한국판 로빈후드라는 이슈가 이 구간에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게 일정 자체가 6월 말은 돼야지, 뭐 물론 중간에 신청 서류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강한 상승 한번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로빈후드가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어떤 테크핀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될 때 오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횡보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7월달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카뱅 상장이 점쳐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정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루하루는 정말 정신없는 장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정 안에 있다 보면은 사실 나가 너무 지금 따라가기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일정 있는 종목들, 그나마 일정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매집해 가신다면, 뭐 예를 들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 한국 맥널티가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아직 1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베이 코리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할 매집을 한다든지, 또는 제가 봤을 때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S24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어떤 큰 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미리 매집을 하시면, 뭐 대략 15일날 예비심사 청구가 완료된다 치면 뭐 대략 이것도 뭐 한 20일 정도 모을 수 있는데, 20일 동안 그냥 하루에 10만원, 뭐 하루에 5만원 이렇게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막상 그때 가서 큰 슈팅,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매집했던 그 평단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힘든 장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매매 또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